가짜 의사에게 수술을 시키고 1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3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부산거점항공사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BTS, 배우 이정재, 아기상어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공식 홍보대사라고 생각하셨나요? 부산시의 마스코트 부기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방법을 두고 차질을 빚었던 부산 종합촬영소가 기장군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건립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감기지 않고 심지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후유증에 시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알고 보니 집도한 사람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가짜 의사에게 수술을 시키고 1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수술실. 의사복장을 한 사람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대로 눈 부위 성형수술을 합니다. 집도한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연예인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해온 유명 성형 전문의로 홍보됐습니다. 하지만 유명 의사라던 A씨는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장애는 물론 수술 부위가 썩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물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눈물이 르르르 흐르고요. 코는 만지지를 못해요. 여기는 아예 툭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자고 이러면 항상 이렇게 부어요. 가짜 의사의 성형수술이 행해진 병원은 의사 면허를 빌려 개원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환자들로부터 수술비를 받고 대신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등의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가짜 진료 영수증은 민간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병원 측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수술 환자들 역시 비슷한 금액의 실손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의사 면허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가짜 성형외과 의사를 하기 위해 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든지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남에서 실제로 했다고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의사들조차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가짜 의사 행세를 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부산거점항공사 에어부산의 향방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의 승인을 남겨놓은 채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 사이 에어부산은 임금 동결로 인한 인력 유출과 운수권 배분 배제 등을 겪으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지난 5년 동안 1,500여 명에서 1,200여 명으로 항공기는 26대에서 21대로 줄어든 상태. 시가총액 역시 에어부산은 7일 기준 3,161억 원으로 5년 전보다 하락한 반면 경쟁 저가 항공사들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대구공항이 거점인 티웨이 항공의 경우
에어부산의 시총을 역전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의 생존을 위해 분리매각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에어부산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등을 합친 통합 저가항공사를 만들어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 방안은 물 건너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 지방 항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의지를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소관 의무가 아니라 사기업인 대한항공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에어부산을 인천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덕 신공항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유치에 출국 전에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서 에어부산의 연내 분리 독립을 약속받는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상공개와 회의를 열고 에어부산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현재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기장군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영화영상 제작 전문 시설인 부산 기장촬영소가 군의의 문턱을 넘기면서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매입 방법을 두고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장군과 영화진흥위는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기장군의회에 올렸고 변경안은 지난 3일 통과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발전기금이 투입된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의결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BTS, 배우 이정재, 아기 상어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공식 홍보대사라고 생각하셨나요? 부산시의 마스코트인 부기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개최지가 결정되는 만큼 부산시장부터 홍보대사까지 막판 분위기 끌어올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 마스코트 부산 갈매기 부기. 요즘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방송 출연도 하는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귀여운 겉모습과 눈에 띄는 거대한 책으로 이목을 끌며 홍보에 집중합니다. 서울을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 출장 가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막 두세 탕 뛸 때도 있고 자 매니저 한번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날개 깃털 빠진 거 보여요? 이게 다 탈모크림 좀 발라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아주 그냥 그 날개가 부러질도록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 기구 회원국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는 이달 28일. 부기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쾌한 홍보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분들의 진짜 그 열띤 응원과 그 열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이 부기와 함께 유치해 엑스포를 유치해 다 같이 끝까지 응원 부탁드릴게요. 스스로 시장인지 외교관인지 헷갈린다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그동안 세계 140개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며 발로 뛰는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박 시장은 부산의 각종 국제, 지역 행사에 참여해 유치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20일, 이제 축구로 말하면 10분 남았습니다. 그 10분 동안 저희가 결승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034년 월드컵 개최가 유력해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상황.
어디에 투표할지 정하지 않은 국가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막판 표심이 최후의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산시는 투표 당일까지 표심 잡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의 권한과 재정에 이양 없는 분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강화는 진정한 분권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성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승루 구청장. 지방정치에만 몸담아온 그에게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특화사업일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의지를 하다 보니까 생활자치 구청장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재 구조상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더 이상 나가기가 지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이어지는 지방정부의 구조는 정착이 됐지만 정작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그 권한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재정입니다. 재정 없이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4.7%.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지만 캐나다,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놓고 보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반면 세출의 경우 44.2%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걷어들이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은 상황.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으로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은 손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제 매칭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5대5 이렇게 가버리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예, 새로운 신규 사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재정 자립도 등 지역마다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권한과 재정의 이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차별적 분권, 즉 영국의 분권 협상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달리 이 분권을 요구해야 되고 중앙정부는 거기에 발맞춘 분권을 줘야 되는 거죠. 경상북도 청송군의 분권의 요구 정도와 경기도 성남시의 분권의 요구 정도는 다르다는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도 이어집니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세원 개발하고 세율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지방으로 이전을 해줘야. 우리 자립도가 겨우 20% 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세 수입으로서는 공무원들 봉급, 청소 이 정도가 딱 맞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중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돼라고 해버리면은. 지역 소멸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지방 분권. 하지만 권한과 재정 없는 분권은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자치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지난 9월 온천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산시가 하천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하천 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마련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해온 하천 출입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출입 차단 시설과 긴급 대피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관할 하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하천별 수위가 관심 단계에서 해제됐을 때 통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시민이 하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 기반 시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7회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또 조례안 36건, 동의안 19건, 의견 청취 4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또 다음 달 1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합니다.
이어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후 폐회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